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이 정부 들어서 이 보유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2025년도까지 90%,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25년도까지 90%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율 자체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보유세가 지금 많이 올라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은퇴하고 나서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집만 한 채 있는 경우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세율이 오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이 경우에, 별도의 소득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참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못 뛴다는, 고령이지만 대리기사를 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집을 또 팔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터전을 이 서울 이쪽 부분에 터전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터전은 완전히 생소한 곳이라 또 현실적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 그걸 팔아갖고 시세차익을 본 다음에 다른 걸 사기도, 다른 것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큰 규모의 세금을 지금 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혹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웨덴처럼 보유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좀 올리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내가 집을 처음 살 때 가격하고 내가 팔 때 가격 사이에 이제 이 팔 때 가격이 올라가고 시세 차익을 본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세 차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는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어떤 시세 차익을 통해서 소득의 추가 이득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한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살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집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팔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논리적으로도 부당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내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금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제가 한국 지형에 맞게끔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만드는 것처럼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가지고 보유세를 이제 증가시켜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증가시켜보는 그런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든 보유세든 이제 세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큰 악영향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더 악영향인지, 아니면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악영향인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세는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국세청에 있는 통계하고 행안부에 있는 통계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궁금증을 좀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현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다 좀 정확한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통상 이제 9억 원 이상이 되겠죠. 이런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말고 우리는 이제 재산세를 내고 있죠. 그러나 이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또 내는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9억 원 이상 그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세금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그런 국세가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인데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제 국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계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세 결정세액입니다. 단위는 조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가용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은 2.3조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조 원으로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1.9조 원이 됐고 2019년도에 3조 원으로 아주 크게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 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 조금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세가 상당히 이 걷어들이는 그 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친 것이고 이번에는 그 주택만 떼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가용한데,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걷어들이는 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에는 1조 2,600억 원 정도가 됐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하락을 해서 2009년도에는 1,900억 원으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9,500억 원으로 이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가용한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쭉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계속 상승했다는 것을,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 이제 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9천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 문재인 정부 시에는 12.7조 원, 12.7조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택만 떼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불행하게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데이터지만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세 증가 트렌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3.6조 원이었는데 2019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이제 총 결정세액은 보신 바와 같은데 단위는 이제 1,000억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 데이터가 가용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게 양도소득세가 높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도에는 약 1조 원이었는데 2010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800억 원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멈췄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은 이제 조금 증가를 한 이후에 그 트렌드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인 2019년도에는 5,4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이 부동산 이제 거의 이제 주택이 되겠죠. 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이제 1,000억 원인데 요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와 그 트렌드가 좀 틀립니다. 이것도 불행하게도 데이터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제한된 데이터지만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도 이게 그 트렌드가 약간씩 증가하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만 떼어서 봤을 때 양도소득세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3,300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2019년도에는 2,600억 원으로 이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양도소득세에 주택분에서 걷어들이는 게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아마 양도소득세율도 이 정부에서 올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하락할까요? 그것은 바로 양도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를 했을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줄어들었죠. 물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했지만 전체들이 걷어들이는 양도소득세는 주택분에 대해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산세는 전 정부에 걸쳐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명박 정부 때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하락 추세에 있다. 왜?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율은 올라갔지만 전체 걷어들이는 주택 양도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매가 축소되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